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가 차원, 기업 차원, 개인 차원에서 변화와 적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의 흥망, 또 조선과 대한민국의 흥망을 예로 들어서 국가 차원의 흥망을 이야기했고, 또 개인 차원의 예로는 소달구지, 말달구지의 용달차가 대신해서 대체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코닥 필름 같은 아날로그 시대의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이후 어떻게 몰락해 가는 과정 갔는가, 이것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문화지체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지체도 결국은 사회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수렵채취사회, 원예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각 사회의 단계마다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모든 문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경사회에 우리는 초가삼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주택구조가 초가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다들 침실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뭐 식탁 따로 있어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따로따로 하는데, 옛날에 초가삼간에는 부엌이 한 칸, 방이 한 칸, 광, 창고 같은 게 한 칸,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저녁에 잠잘 때는 이부자리를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불을 개야 돼요. 다들 하기 싫은 거죠. 이불 개기 싫기. 근데 또 밥 먹을 때는 식탁에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엄마가 이것을 상을 차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또 그걸 다시 부엌으로 내가서 설거지하고, 참 귀찮은 일이죠. 그때마다 간장 정지니 소금 던지니 이런 것들을 상에다 차려야 되는데, 요즘은 식탁에 항상 차려져 있죠. 그냥 귀찮은 정도만 아니라 이게 부엌으로 상을 들고 날고 하다 보면은 갖고 문턱에 걸려갖고 상을 그냥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뭔가 초가삼간 한 칸 방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상을 차려야 되고 잠잘 때는 이부자리를 깔아야 되고, 손님이 오면은 어떠고 다른 방이 없으니까 소파도 없고 방석 내놓고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고 그러게 되죠. 근데 이제는 아파트형 주택 구조로 바뀌게 되니까, 자, 거실이 따로 있죠. 거실에 소파가 있어서 손님 오면 거기서 맞죠. 침실이 따로 있으니까 항상 침대를 놓고 이불 안 개도 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또 식탁이 있으니까 식탁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소금통, 양념통 이런 게 있고, 필요한 것만 냉장고에서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내다가 먹고, 갖고 오다가 뭐 흘리는 수는 있겠지만은 문턱 넘어가다 상을 깨빡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농경사회 초가삼간 주택문화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손님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걸 갖다 문화의 통일성,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말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게 개념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내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엮여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하나가 바뀌니까 나머지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따라서 줄줄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문화지체를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지체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때 그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문화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가면 좋은데, 이게 어떤 것은 빨리 바뀌고 어떤 것은 더디게 바뀌고 아니면은 안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거나 굉장히 느리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요소들의
어떤 변화 속도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 열병식 사열하는 거 봤었죠? 우리 요즘 국군의 날 행사가 없어졌는데 가끔 무슨 옛날 그 북한 군대랄지 중국 군대 이렇게 천안문 광장에 사열하는 거 보면 모든 수천 명의 군인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발을 착착착착 이렇게 발을 맞춰서 나가는데 사회 변화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고 그러면은 간격이 벌어져요. 그럼 앞에 간 사람은 아이 빨리 좀 와라. 그리고 뒤에 간 사람 천천히 아이 나 힘든 게 좀 천천히 좀 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겪었죠? 조화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해도 농경사회에서 나가지고 지금 공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바닥에서부터 최첨단까지를 직접 경험한 세대인데 요즘 세대들은 어른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달라. 왜냐하면 농경사회를 겪었질 않았기 때문에 또 공업사회를 겪지 않고 바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요즘 애들은 뭐가 컴퓨터 아니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발발발발발 다 잘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걸 못 하죠. 꼭 단지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서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농경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화 사회 최첨단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는 정부의 시책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화가 안 되고 서로 뭐랄까 국민 통합이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같은 사람이라 해도 내 몸은 농경사회에서 낳고 커가지고 농경사회에서 익숙했지만은 공업사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자 옛날에는 농촌에서 오밀조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취직자리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또 대전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살던 인습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은 저쪽으로 가갖고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또 패러다임에서도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가서 생활 속에 젖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가? 우리가 흔히 제가 한국에 90년에 돌아왔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렸으니까 그런저런 문화에 제가 익숙하지 않았지만은 애경사를 잘 챙겨라. 특히 경사는 빠뜨려도 그럴 수 있는데 애사는 꼭 잘 챙겨야 된다 하는 말을 어른들 또 주위에서 또 친구들 많이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가고 꼭 상가에도 가서 조문해야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모두가 다 한마을에 모여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흘장을 한다, 5일장을 한다 이렇게 해도 농경사회에서는 자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은 이게 상두개가 있었죠. 요즘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뭐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도 없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초상을 같이 치러야 되는데 상두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럼 조상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자기 생업에 아무 지장이 없이 해요. 사흘자 그러면 날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상가에 들락날락 하면서 일을 보고 처음에는 상회를 만들고 또 뭐 상회를 떠매고 나가는 출상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마을 사람들 상두개원들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을 사람들 그러면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상가에 가기 전에 논두렁에 가서 물고도 좀 봐주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도 적다 매놓고 또 상가에 가서 일하다가 또 나중에 가서 잠깐 자기 일을 보면서 들락날락을 해도 그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이 초상집의 초상은 그대로 무사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반드시 이게 상두개가
필요했었어요. 그거 마을 사람들이 같이 상주개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생업에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요즘은 상가에 가보면 좀 이야기 옆으로 빠지기도 하겠는데 초상집에 가면 밤을 새죠. 밤을 새는 문화가 왜 생겼느냐. 옛날에 초가상간에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잘 때 방도 요즘같이 크게 이런 방도 아니고 보통 7자면 37, 21, 2m 10. 좀 큰 집은 2m 8자, 2m 40. 이런 정도인데 물론 사람들도 키도 좀 작기도 했지만은 아무리 자기 부모라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송장으로 머리맡에 계시면은 선뜩선뜩 할 거 아니에요. 무섭고. 그 더군다나 요즘같이 막 환하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롱불, 호롱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놀이도 할 만큼 이렇게 어두운데 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신으로 누워 있으면 그냥 무섬증만 나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무섬증을 깨쳐주니라고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데 그냥 어떡하니 뭐하고 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하고 화투도 치고 그렇죠? 그래서 밤을 새야지 돼. 이제 밤을 새다 보면 어떻게 돼?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계속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을 당한 가족들이 무섭지 않도록 무서움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밤을 새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놀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요즘같이 무슨 살림들이 넉넉해가지고 좋으면 좋은데 자기 끼니도 걱정하고 살던 시대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뭐 그게 어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형편이라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콩 한 대박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쌀 한 옵은 좀 넘는 한 대박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넘는 사람은 맨몸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우리 부조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같이 걷어가지고 그걸로 나눠 먹고 이렇게 시작했었던 게 부조. 근데 그 당시에는 농경사에서는 이런 애경사 문화, 특히 애사 문화가 꼭 필요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농경사의 한 마을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자, 그러나 공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그저 정착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서울로 취직이 돼서 갔다. 나는 대전으로 취직이 돼서 갔다. 나는 서울로 학교를 갔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구 아버지 초상 났다네. 그 진도 섬에서 초상이 났다네. 요즘 진도도 다리가 낮아서 섬도 아니지만은 그러면 서울에서 다니던 친구들이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올 수는 없고 얼른 조퇴 빨리빨리 하고 조퇴하고 가자. 누구 갈래? 내 차로 가자 하고 진도까지 이제 조퇴하고 가면은 죽으라고 고속도로 해서 달려가면은 어떻습니까? 저녁 10시나 11시나 도착해요. 가서 상가에 왔으니까 저러고 하여튼 너도 왔냐 전국에서 모이니까 가고 같이 밥 먹고 또 좀 이야기 좀 하고 떠들고 놀다가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을 새워서 또 올라가야지 돼요. 그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내일 결근이 되는데 못 안 가고 그럼 목 잘리잖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밤새워서 또 아침 일찍 가고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고 사우나 가서 얼른 또 샤워하고 씻고 이제 출근해가고 갔는데 웜에 통창에 총무원 또 연락이 오네. 부산서 아니면 또 저 완도에서 또 초상이 났다. 그럼 어찌라고? 진도 갔을 때 완도에서 초상까지 있었으면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결혼식은 날짜를 받아놓고 하지만은 이게 초상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나고 싶을 때 날 때 나는 거지. 이렇게 미래 예약 없는 이 애사 문화는 참 사람들의 생업에 지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드네. 시간적으로 몸이 가야지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자 사람마다
아이 부조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해주라. 부조를 5만 원도 냈다 10만 원도 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월급쟁이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은 180만 원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아이 초상 몇 번 나보면 내 월급이 다 애경사비로 부조로 축의금 조의금으로 다 나가면 나 뭐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꼭 그 조의금 없어도 상 치를 수 있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즘은 사람들이 나서서 상도 개원들이 나서서 할 일이 없어요. 실은 상주조차도 할 일이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다 마련해갖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상주는 온 손님들 조문객들한테 인사만 하고 음식도 전에는 집안에서 모든 동네 여자들 다 모여갖고 음식 마련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럴 필요도 없이 만들어진 음식 갖고 차려만 주면 되고 그래서 실은 이 필요성이 일단 없어져. 또 가능성? 이 가능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생업이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이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공업사회, 특히 정보화 사회까지 와갖고는 이런 것은 더 이상 미풍양속이 아니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생활을 많이 했죠. 요즘 상가 결혼식장 못 가게 하죠. 또 안 가도 되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옛날에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안 가고도 아무 지장 없이 오히려 상주가 혼주가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올까봐 걱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혹시 여기 와서 코로나 확진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에 그래서 안 가도 되고 또 요즘 이제 딱 아예 뭐 계좌도 적어서 이렇게 혹시 마음이 있으면 요리 보태시오 하고 했는데 옛날에 그거 적어 놓으면은 뭐또 이러니 그 뭐라 지금 고약하다 불량하다 뭐 요렇게까지도 생각한 사람도 좀 있었지만은 요즘은 계좌가 없으면 아이 계좌 좀 알려줘야 그래야지 내가 몸은 못 가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마음이라도 저녁에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조문을 하지 않아도 저기 서울에서 진도까지 서울에서 뭐 강릉까지 안 가도 우리가 상가에 어떤 돌아가신 망인에 대해서 조문을 할 수가 있고 명복도 빌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면은 그 패러다임에 맞는 이런 생활 방식이 밖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경사는 꼭 챙겨라 하는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배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가면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상주 어떤 혼주는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 조상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네 이렇게 서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바뀌어 나가야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이 필요했고 가능할 때는 미풍양속인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필요도 없고 불가능한 상태에서까지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적폐라고 할까요? 적폐로는 좀 너무 심하고 사회 문제의 원인이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은 애경사 문화고 무슨 문화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 문화를 지킨답시고 무슨 전통을 지킨답시고 옛날 사회에 필요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것은 문화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고 공유할 때 그 어느 사회의 문화, 어느 시대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적폐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90년, 30년 전에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90년에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쓴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것이 고착이 되어 있었던 지금은 좀 많이 옅어지기도 했어요.
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이 죽어불기도 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생각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회가 변해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개인이 도태된다. 기업도 도산을 한다.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렇게 살란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카톡에도 보면은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친구는 날마다 그런 비슷한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아들 손짓까지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강요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멋으로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은 결국 그 사회 자체가 침체가 되고 적체가 되고 지난번 시간에 일본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생활화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국가 행정 시스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일이 도장 찍고 팩스로 보내고 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태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전체 사회가 도태돼 갖고 우리 후손들한테 그 꼴을 보여주기 싫으면은 필요한 것은 얼른 맞춰서 발 맞춰서 나가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요즘은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평생교육이라고. 지금 이 강의도 광주 서구에서 그 행복학습센터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집에서 생활만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워낙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인데 마침 딱 맞았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생각을 바꿔나가면은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가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G7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G1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요즘 옛날에는 뭐 명당을 찾아서들 했잖아요. 그리고 잘 산골짜기 가서 뭐 이거 풍수를 봐가지고 명당을 정했는데 그 뒤부터는 요즘은 명당이 어디냐? 찾길에서 가까운 데가 명당이에요. 그래야지 후손들이 한 번이라도 오지. 더운데 저 5리 10리치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 차도 안 다니는데 뭐 들고 가서 제상 차리고 하는 거 잘 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요즘 이제 다 서울 가고 뭐 어디 미국 가고 해갖고 올 리도 없고 그래서 재래식의 매장 문화 해갖고 묘를 써놓고 뭐 상단 상석 만들어 놓고 제상도 차리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농경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가능한 문화예요. 근데 이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시대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까지는 그런 대로 뭐 말이라도 돼, 얼굴이라도 봤으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미국에서 그 비행기 타고 올 사람은 없어요. 서울에서도 올 사람은 없어요. 명당이 아니에요. 아무도 벌초도 안 해줘가지고 참 쓸쓸하고 좀 불쌍한 무덤이 돼버려요. 등산 가다 보면 가끔 손질이 안 돼 있는 묘를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매장에서 바꿔야 되고 또 옛날에는 인구가 변명이 안 됐을 때는 다 땅에 매장을 해도 땅이 넓었어. 근데 이제는 전국토에 얼마가 그냥 묘지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자기 뭐 재력이나 이런 걸 과신이라고 넓게 써버리고 그러다 보면 전국토가 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좋은 말을 들으려면은 얼른 먼저 생각을 바꿔갖고 나는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라. 그래야지 후손들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묘 찾아간다고 바쁜데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올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문화 이런 것들은 그 패러다임에 맞게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 생활을 해왔을 때는 그런 매장 문화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저 히말라야 산악지대랄지 또 어떤 데 가보면은 또 주로 바닷가 문화랄지 이런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배에서 사람들이 그냥 주워보면 어쩝니까? 수장을 하죠. 저 히말라야에 가보면은 거기는 조장, 새가 뜯어먹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뼈만 이렇게 발라서 이제 뭐 묻든지 어쩌게 태우든지 이런 풍습들이 서로 다른데,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가능했을 때는 미풍양속,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더 이상 굳이 그걸 갖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거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고한 집안이라 해가지고 그게 자랑 아니에요. 문화지체 현상으로 아까 애경사 문화를 들었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추석이다 설이다 되면은 온통 뉴스들이 귀성전쟁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시간, 서울에서 강릉까지 몇 시간, 막 이것이 별 일이라도 된 것 같이 이제 중계방송으로 헬리콥터가 뜨고 막 난리가 아닌데, 사실 이 귀성전쟁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농촌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니 추석이고 설이고 뭐 추석이면 성묘답시고 뒷산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 묘에 가서 풀 좀 깎고 이렇게 하고, 설이면 이제 세배한다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안에서도 되게 일가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으니까 삼촌 댁에 당숙 댁에 가서 세배하고 한참 먹고 놀고, 이제 그것이 이 문화였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은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공업화 되어 가면서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쳐서 공업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일자리가 자꾸 공장 있는 곳 중심으로 옮기다 보니까 공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뭐 나주에서 광주 오는 정도로 가까운 데를 가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진도에서 자꾸 진도만 나오네. 완도, 고흥에서 서울로, 어디 경기도로 이렇게 공장을 찾아서 취직을 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야지 되거든요.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0년대 구로공단에 이제 공단이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그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이고 명절이고 찾아갈 때 회사에서 귀성 버스를 대절해주고 그게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일부만 공단 지역에 도시로 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85% 90%를 차지하던 농촌 인구가 지금 10% 미만, 5% 미만으로 농사 인구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가 다 도시로 가버리고 수도권으로 집중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메 추석인데 아버지 계신가? 우리 할아버지 묘에 가서 성묘도 해야지 되는데 하고 과거식의 생각, 농경사회의 인습,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게 귀성이 문제가 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귀성 전쟁이 생겨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농경사회 문화에서 공업사회 문화로 얼른 적응을 해버렸다면 귀성이 굳이 안 일어났어도 될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 이런 데서도 일어나는데, 자 앞으로 세월이 조금 더 가가지고 농경사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만 살게 되면 이제 귀성 전쟁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요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역귀성이란 게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존에가 계시다가 길 막히니까 내가 올라가면 부모가 서울로 올라가고 자식네 집으로,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추석이니 설이니 이런 명절에 자꾸 어떤 곳으로 모인다. 그때 꼭 가족이 모인다. 이것은 조금
그 언론이 부추기는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의 인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생활도 가치도 바꿔 나가야 되죠. 옛날에 서울 광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10시간 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제일 빠른 게 아침에 떠나서 저녁 8시간 걸려서 가는 특급 열차 백마호 태그고 이런 걸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서울 가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KTX만 1시간 반 2시간이면 전국 어디를 가버리니까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꼭 연휴를 찾아서 명절 뭐 사흘 연휴를 찾아서만 부모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명절 이때를 피해도 되잖아요. 그걸 한 시점에 뭉치는 것을 전 1년 내내 모든 주말 52주 주말로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훨씬 더 쉽고 그래서 귀성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우리가 고집하고 있으면은 설날이니까 봐야 된다. 자, 미국에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설날 명절 요즘 뭐죠? 그 카톡에서 하고 스카이프로 해서 찍어서 요즘 영상 통화로 안녕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굳이 안 가도 서울에서 저 그 고흥의 나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부모한테 저를 세배를 얼굴을 보고 몸으로 가서 물론 세뱃돈 받으려고 애들은 갈란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세뱃돈도 요즘 계좌이체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귀성을 꼭 대면으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에 자극을 줬어요. 비대면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학교도 안 가고 세배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굳이 안 가도 돼요. 우리 딸내미는 결혼식을 하는데 지들끼리 미국에서 학교 운동장 잔디밭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 아이가 이걸 찍고 있더라고요. 요즘까지 영상 통화가 없어갖고 스카이프로 화면을 중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혼주가 미국도 안 가고 딸 결혼식을 중계방송으로 봤어요. 자, 그게 보통 같으면 생각도 안 될 일이죠. 어떻게? 근데 가능하더라고 말이에요. 해보니까 되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90년대에 요즘은 주간보호소, 노인 주간보호소라는 게 많이 생활화돼 있잖아요. 우리가 노인복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걸 먼저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탁노소라고 그랬어요. 주간보호사라는 게 용어가 아직 없을 때라 탁노소. 탁노소가 뭐냐? 아니 노인이 집에 계시면은 건강한 노인은 괜찮은데 뭐 치매랄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온 식구가 거기서 매여서 꼼짝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여자들도 뭐 다 자기 전문성도 가지고 또 맞벌이를 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집에 치매 노인이 계신다. 아니 뭐 몸이 불편한 노인이 계신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로원에 보내본다 하면은 그때만 해도 고래장 풍습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양로원이라는 개념이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가는 데가 양로원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저녁에는 모두 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같이 맞대고 시간을 보내고 낮에 출근할 때는 직장에 가는 사람 있고 노인들은 이제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용어가 없어서 탁노소, 타가소처럼 낮에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오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주간보호소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간보호소 가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가족들이 부모를 걱정 안 하고 자기 시간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좋고 또 이 주간보호소라는 것은 의료 인력도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간병 인력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당사자들도 부모 당사자들도 더 편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거 처음에 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걸린 게 뭐였냐면은 우리 부모를 그렇게 모시고 싶은데
내가 우리 부모를 고려장 시켰다는 말을 듣기 좀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나도 저걸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아주 호로자식 불효자식으로 보일까 봐서 못 오고 있었던 거인데 같이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속에만 가둬놓고 있지 말고 터놓고 자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대안으로 나선다 할 때는 얼른 같이 공감해버리면은 인습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게 요즘 세계 최고가 됐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 집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비밀이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 근데 우리 친구 어떤 집 가보니까 7남매 중에 6이 이혼했더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나 옛날 영화 보면 비 오는 날 소방 맞고 쫓겨온 딸은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안에서는 지금 친정 어머니는 문 딱 끌어 잠고 너는 시집간 귀신이니까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울면서 문 안 열어줘. 이제 그게 다 공감했던 것인데 요즘은 친정 엄마가 나서서 이혼시켜버려. 자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어렵고 그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지 자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면은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문화지체와 미풍양소 이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미풍이라는 기준은 뭐인가? 그 시대에 그 공간에 그 패러다임에서 필요했고 가능했을 때 그것은 문화고 미풍양속이었지만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면은 그건 더 이상 미풍양속이 아니다. 오히려 바꿔야 될 적폐다. 농경시대에 나가지고 농촌에서만 지금까지 쭉 살아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지 관광은 갔다 왔지만은 밖에 나가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왔을 뿐이지 나는 내 방식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부는 생각이 바뀌고 일부는 죽어버리고 이제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지금 상태가 최적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더 바뀌어 나갈지 몰라요. 나가 굉장히 깨었다 열렸다 그랬는데 나도 미래 사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럼 나도 빨리 더 개방을 해놓고 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돼. 난 다행히 이제 사회학자로서 그 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어떤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저 동네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해가 가만큼 긴 사람의 전문가들 저들끼리의 생각 말고 이것이 우리 동네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애들이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에 바꿔나가는 학문의 대중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고 지금 여태까지 한국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 이공계 기술은 뭐가 만들어지면 막 제품으로 만들어 상품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이것도 사서 쓰는 게 좋더라 저거 사서 쓰는 게 좋더라고 전문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랄지 철학적인 이야기랄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진작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말로 자기들끼리 논문을 쓰고 못하고 토론하고만 해버리지 이것이 일상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학문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일상을 생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쉬운 말로 우리 일상의 생활의 예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무슨 평생교육과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사회가 이제 자꾸 변해 가는데
어쩔 때는 행정이나 정치나 이 복지나 이런 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죽은 지 한 달 만에 만나는 독거노인 이런 건 잘 없죠. 이 뉴스 잘 안 나와. 왜 그러냐면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 연락이 소식이 끊어졌다. 요즘 아동학대도 그렇죠. 뭔 애들이 학교를 입학을 나이가 됐는데 입학을 안 해요. 학교 그럼 뭐가 생겼다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진작 몇 년 전에 죽었는지 아니 뭐 그때 내버려 버렸는지 이런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메꿔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네. 이런저런 불편을 겪고 되고 불편이 있으면은 아 이거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또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과거의 정서 운동장에서 같이 놀고 논밭에서 뛰어놀고 했던 그 문화만 다는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들의 게임도 있고 노는 방식이 있는데 뭐 2층 침대 외아래층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서로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우습지도 않은 우스개들이 현실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꼭 나무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15kg 감자 15kg짜리 사과도 15kg짜리 박스가 있어야지 그게 싸니까 그걸 샀는데 요즘 그런 박스 없어요. 왜? 1인 가구 2인 가구 되다 보니 그게 단가로면은 15kg짜리가 쌌는데 다 못 먹고 썩어서 버린 것이 많다 보면은 이게 더 손해요. 그래서 조금 그 포장하는데 돈이 더 들지만은 작은 포장, 소포장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안 버리고 더 남더라. 그래서 문화는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 문화는 연결이 돼 있다고 문화의 전체성. 그걸 바뀌어가는 것 자체를 너무 옛날 기준만 갖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운동장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축구도 하고 뭐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애들은 애들 방식의 문화가 또 있으니까 그게 건강을 상한다거나 어떤 사회의 존폐에 사회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문화면은 그 옛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너는 틀렸어, 너는 나빠, 이건 안 좋아 이렇게 재단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해 두 번째 강의였는데 사회 변화 중에서도 문화지체와 그와 관련된 미풍양소 또 애경사 문화, 귀성전쟁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항상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고 변하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문화지체고 이 문화지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부조화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부조화라는 것은 결국 뭐인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의 원인을 무슨 정치를 잘못했다 애들이 배렸다 뭐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라는 있던 틀 메커니즘에서 딱 해석을 해보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시각에서 좀 사회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을부 교수의 뒤죽박죽 사회학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